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으로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제 저하고 충분히 익숙해진 시간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앞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하던 패턴의 공부도 있고 나름 또 여러분이 하던 그런 어떤 그죠? 공부 패턴도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 호흡이 맞는 데는 적어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시간보다는 지금쯤은 어느 정도 같이 익숙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앞에 부분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특강 시간입니다. 자,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영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래도 그 특강 시간에는 좀 좌우로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앞부분에 동사편인데 기초 영어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가지는 특성을 조금은 이해하고 사실 이 동사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영어의 문장마다 들어있는 그 동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문장에 대한 제곱, 그죠? 뭔가 이것을 내 것으로 제압하는 능력이 확실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으면 좀 더 힘을 내시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바로 변신의 귀재다.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붙여놨어요. 변신의 귀재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이 변신하고 싶어요. 가서 머리도 좀 하고, 그럴듯한, 그죠? 수트도 사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좀 신고, 평상시에, 그죠? 끊어질 때까지 차던 혁기도 좀 바꾸고,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미용도 좀 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쵸? 자금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걸음걸음마다 뿌리고 다니는 그죠? 머니. 그래서 오죽하면 money talks.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인간 사회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체가 함께 늘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동사 그러면 변신의 귀재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배 능력이에요. 지배 능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기업이든 지배 능력이 훨씬 뛰어나듯이 동사도 지배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 하나가 변신을 하면서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동사의 특성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수로라고 하는 동사 뒷부분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수식하는 주어도 앞에 세울 때 어떠한 것을 세울지도 동사가 결정하는 그러한 권한이 강력하게 동사라는 품사에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겁니다. 동사는 지배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장 속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문장의 주부와 술부의 그죠? 어떠한 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품사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 기다리다 그러면 wait 그러죠. just wait. 그죠? 이럽니다. 잠깐만요. just wait. 잠깐만요. 이런데 그 wait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죠? 자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사가 변신의 귀재의 그러한 품사인데 중요한 건 크게는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크게는 자동사. 그죠? 그 다음에 타동사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 중에서 나는 자동사에 속해, 나는 타동사에 속해 이렇게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는 그저 자기의 그 지역, 자기의 역할만을 충실히 하는 동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좌우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런 자동사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여기가 변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변신해요? wait for 그러면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기다리다. 근데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다. 근데 얘가 만약에 wait on 해버리면 의미가 시중들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방면으로 바뀌니까 변신하는 거예요. 그 본체는 가만히 있고 격가지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신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또 뭐 있습니까? look 있잖아요. look. look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예요? look for. 찾다. 그죠? look into. 조사하다. look at.
바라보다. 또 뭐가 있습니까? look after, 돌보다. 전치사 하나를 붙여서 계속해서 의미를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동사 영역으로 가게 되면 전치사라는 걸 뒤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의 전제 조건은 동사 뒤에 붙어 있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동사는 저절로 자동사라고 하는 성향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자동사, 타동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타동사 역할을 하게 된다, 기다리다라는 의미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세우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앞에 A자를 붙여서 await.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죠? 동사 wait 앞에 A라는 철자를 붙여서 얘는 타동사로 뭐뭇을 기다리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look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동사가 될 때 look 하고 여기다 사람을 씁니다. look me, 그죠? in the eyes. 이러면 얘가 주어가 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때 look란 동사가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게 되니까 타동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치사가 바로 곧장 나오면 자동사의 역할로서 의미 변화를 시키는 거고, 그죠? 이렇게 바로 뒤에 전치사 없는 명사, 명사구를 세우면 타동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있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자, 1차적으로 이런 기본 개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본 개념은 이런 설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 크게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는 나눠 놓고 어떤 학자는 이걸 연구를 했더니 자동사 영역에는 1형식과 2형식이 있더라. 타동사 영역은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더라. 이렇게 또 다른 학자가 자타동사의 수직형 이 기준을 두고 1, 2형식은 자동사고 3, 4, 5형식은 타동사다. 이런 정립을 또한 얘기해서 그것이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론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이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는 세우지 않지만 이 3형식에 있는 동사처럼 똑같이 있기는 있는데 이 보호라는 걸 갖죠. 그죠? 이렇게 자동사 뒤에 주격 보호라는 걸 이렇게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동사가 전치사를 갖지 않아도 자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ecome, 뭐뭇이 되다. become 그러면 뭐뭇이 되다.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닥터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이 되면 자동사라는 영역으로 됩니다. 하지만 become이라는 동사가 타동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의미가 어울리다. 그죠? He becomes a black suit. 그는 블랙 수트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그래서 어울린다 뜻이 되면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와 동사 뒤편은 같지 않습니다. 보세요. 동사가 변신의 기제인데 어떤 녀석은 전치사를 붙여서 자동사로 접두사를 붙여서 타동사로 전치사를 바꿔가면서 의미 변신을 하기도 하고 전치사 없이도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 없이 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 어느 정도 10가지 미만의 규칙이 그래도 나름대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런 부류대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외우고, 그죠? 영어 어떻게 잘합니까? 어떤 단어는 외우면 되고, 그죠? 독해는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고. 자, 그렇게 간단한 말로 정리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테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고 가자. 이런 게 바로 동사편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기다리다, 떼어서 그 다음에 같은 동사로 되다, 어울리다. 그 다음에 전치사를 바꿔가면서 의미를 찾다, 조사하다, 바라보다, 돌보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같은 자동사이지만 또 목적어를 취해서 똑같이 타동사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게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형식별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오형식 이렇게 동사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오늘 이번 시간에 살피고 여러분이 기본 영어에서 가졌던 그런 어떤 기본 테마를 좀 더 실질적인 실용 영어의 차원으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특별한 동사편의 수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다는 테마로 이런 동사 말고 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이런 게 있죠? 뭐 있습니까? result from. 그죠? result in. 달라지잖아, 의미가. 똑같잖아, 지금도.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달라붙으면서 의미가 바뀌잖아요. 또 deal in, deal with. 그죠? 이렇게. 또 consist of, consist in. 자, 이게 다 자동사라는 거예요. 전치사를 붙여가면서 뭔가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형으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비교형으로. 그래서 result from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에 따라서 원인. 그죠? 원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인이죠.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교통사고가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발생했다. 그 다음에 그죠? 인과, 결과 이렇게 이웃입니다. 인과 결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결과죠. 여기시 마찬가지 부주의한 운전은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deal in 같은 경우는 이것은 거래하다. 그죠? with 하면 다루다.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of 하면 구성되다. 그죠? 그 다음에 in 하면 뭐뭐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어떤 동사가 자동사인데 그것이 전치사를 등장시키면서 의미가 조금씩 바뀌면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 제1형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뒤에 전치사가 따라붙으면서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비교형으로 우선 공부하시고 그 비교형의 패턴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면 그죠? 이제 이 형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wait for 기다리다, wait on 시중 들다, look for 찾다, look into 조사하다, look at 바라보다, look at부터 돌보다. result from 원인 뭐뭐 때문에 초래되다, result in 결과 사고를 일으켰다, deal in 거래하다, deal with 다루다, consist of 구성되다, consist in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일형식들은 쫙 전치사가 붙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 3형식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become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become이 뭐뭇이 되다 그러면 이 형식이고요. become이 어울리다 그러면 3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동사가 2형식의 의미와 3형식의 의미를 가져서 문장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2형식에서는 우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거죠. 이렇게 2형식에서는 보시다시피 사람의 머리, 기초 영어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F 글자처럼 feel. 그럼 머리로 느끼는 거죠. 머리로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첫사랑이나 첫인상이나 이런 게 다 느낌이지. 그게 그죠? 첫 느낌, 첫사랑. 그래서 feel. 그 다음에 눈. 동그라미 2개잖아요. look. 동그라미 2개죠. look. 보다. 동그라미 2개. 코 같은 경우 이렇게 긴 코, smell처럼 생겼죠. 그래서 smell. 그 다음에 귀는 또 이렇게 달팽이관이 이렇게 달팽이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운드. 자, 그 다음에 입 같은 경우는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쓴맛, 짠맛, 테이스트. 자, 이게 이제 이 형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형식은 주어 자리에 있는 것과 주격 보호의 자리에 있는 게 같은 개념으로 보완적 개념으로 같은 개념이거나 서로 보완적 개념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He looks
그 다음에 아주 멋져, 아주 handsome 썼다. 그는 핸섬해 보입니다. 그는 잘생긴, 멋진이란 뜻이죠. 멋진 사람, 그 사람 멋짐, 그렇게 보임. 그래서 여기 주어와 애가 형용사 관계로, 부사는 안 되는 거죠. 형용사가 명사 대 명사를 이렇게 보충해 주는 관계로서, 수식 관계가 아니라 보충해 주는 관계로서 서로 같은 개념의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느끼다, 보다, 냄새를 맡다, 뭐뭐한 소리를 듣다, 맛이 느껴지다. 이런 식으로 5개의 감각이다, 오감각이다. 이렇게 지각이지만 5개의 감각으로 외워주시고 이 오감각 동사는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답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형식에서는 뭐 이거만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없을 정도로 이 형식은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보호 자리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like 명사를 쓰기도 하는 거죠.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like 명사. 그죠? 그래서 she looks like an angel. 그러면 그녀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이게 또 주격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ike 명사라든지 형용사를 오감각 동사가 취하는 패턴이 이 형식의 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상태 유지, 상태 변화 동사 등등이 계속해서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그 뿌리를 넘겨주었고요. 삼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삼형식에서는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게 같지 않는 게 대상을 동사가 요 자리에 있는 거죠. 보세요. he 마찬가지로 여기 좀 뭐뭇이 되었다 그거는 이 형식이지만 거기에 보시면 he becomes a black 요즘에 그죠? 블랙 코트. 코트 이게 요즘에 추운 가을에 긴 롱코트 이런 거 하나 딱 걸치면 그죠? 상당히 가을 남자 되고 가을 여자 되는데 he becomes a black coat. 그는 되었다가 아니고 검은색 코트와 어울린다. 그래서 이 명사구가 이 he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어울린다고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 이것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he becomes 그 다음에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면 얘는 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같은 개념은 뒤에 보호를 정하고 동사의 다른 개념은 뒤에 목적어를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에서는 바로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데 다만 삼형식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냐면 보세요. 이 5개 중에서 3번째는 딱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 삼형식은 영어에서도 가장 많이 중심을 이루는 동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절대 우리말에 marry with, enter into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삼형식 자체가 뒤에 전치사를 둘 수 없는 그러한 타동사란 말이에요. 타동사. 그래서 우리말로는 he married with her 이렇게 쓰지만 with가 필요 없고 자, he entered the building 근데 into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국어와 영어의 정서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국어 영역의 정서 그리고 영어 영역의 정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영어가 추구하는 바로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삼형식에서는 그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자동사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이 영어에서는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marry, enter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가지 상당히 그죠?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는 부모님을 동반하였다. He accompanied his parents 이래야 되는데 he accompanied with his parents 이래버리면 accompany라는 동사가 뭐뭇을 동반하다, 수반하다인데 우리말로는 뭐뭐와 함께 했다는 의미에서 전치사를 붙여서 우리말로 만들어주고 영어에서는 틀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주의해서 살피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타동사는 목적어는 반드시 가지지만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사는 변신의 귀재고 지배 능력이 있다. 이거 지배. 얘가 어떤 걸 지배하는 거냐 하면 이 동사의 지배력은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뒤에 전치사까지 힘을 뻗쳐서 이게 없으면 자동사의 그러한 패턴인데 목적어 가지고 전치사까지 챙기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동사들은 뒤에 전치사만 안 두면 만족하고 스스로 타동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며 살지만 어떤 동사들은 전치사까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provide다 그러면 자,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를 with를 주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with.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keep, 방해금지 동사다 그러면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해서 이 A 목적어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rob, 그죠? A에게서 바로 B를, 그죠? 강탈하다. 그래서 오브를 취하든. 이렇게 해서 이 동사의 능력이 목적어를 초월한 전치사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패턴을 삼형식에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형식에서는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다는 개념에서 두 가지 비교형으로 우선 정리해서 쫙 기억해 두시고, 이형식에서는 5개의 감각동사 말고 그리고 상태 변화 유지 동사와, 삼형식에서는 우리말의 전치사를 착각할 수 있는 동사 말고 이렇게 전치사까지 지배하는 동사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바로 이게 동사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에서는 보시다시피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수요동사. 이 수요라는 개념 여러분 상장 많이 받아보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1등한 학생에게 상장과 상패를, 그래서 뭐뭐에게, 수요동사는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패턴으로 늘 문장 뒤에가 이 수요동사가 얘가 수요동사라는 그런 동사의 특성을 가지려면 뒤쪽에 항상 에게 을을의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형식인 거야. 에게 을을의 패턴이 쫙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조건 사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에게 을을로 이렇게 봅시다. 자, 그는 주었습니다. gave me. 자, 이러고 그만. 그는 나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불확실하잖아. 뭐 some advice. 어떤 충고를 주셨죠. 이러면 에게 대명사 목적어, 을을 명사구로서 직접 목적어. 이게 사형식인 거야. 또 이럴 수도 있지. He told me that. 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대절과 같은 사실. That he would like to. 그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He would like to go to the movies.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긴 대절과 같은 사실을 말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에게 을을이 돼버리니까 이런 게 사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형식이라는 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가리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방통행이라는 게 없어. 세상은 항상 그저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100명이 다 찬성할 것 같지만 항상 거기에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누구나 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 또 그거를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뭔가 정반이 계속 충돌하면서 조율하고 그죠? 움직이면서 세력화하고 약해지고 이러면서 모든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영어의 언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사들이 수요동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싫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형식에서는 수요동사 패턴으로 만들어진 걸 사형식이라 하는데, 그죠? 수요동사 패턴이 될 수 없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난 수요동사처럼 에게 을로 쓰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동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게 을로 썼는데 이거를 또 그죠? 수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되고요. 수요 동사란 어쨌든 anyway 에게 을의 개념을 갖는 것을 수요 동사라고 한다. 하지만 수요 동사가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뭐예요? explain, confess, announce, describe, 그죠? introduc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explain, confess, announce, describe, 그 다음에 introduce.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설명하다, 소개하다, introduce, 고백하다, 발표하다, 묘사하다. 이런 동사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간목직목으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 얘들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간목직목의 수요동사 패턴으로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동사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거고 또 얘들의 반대 입장에 있는 동사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영어의 형식 패턴에서는 타동사의 마지막 5번인데 자, 5번에서는 다른 건 다 두 가지. 두 가지씩 딱 컨셉을 잡아가지고 기억하면 되는데 5형식은 좀 달라요. 조금 두 가지는 좀 넘어야 돼. 뭐냐 하면 일단은 5형식이라는 건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 자, 여기까지만 있어도 문장이 되면 3형식인데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거죠. 자, 나는 알았다. 그의 그러한, 그죠? 그런 그의 어떤 아버지께서, father, his father. 자, 그의 아버지가, 나는 그의 아버지를 알았다. 그럼 그것은 끝이야. 3형식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 아주 중요한 요원이다. VIP다. 이렇게, 어디에? 바로 청와대에 VIP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와대의 VIP든 아니면 이 호텔의 VIP든 얘하고 얘가 이렇게 서로 주어와 주격 보호처럼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버지는 VIP, 이 아주 클럽에서 아버지는 대통령, 바로 대한민국에 또 아버지는 또한 회장, 바로 이 회사에 아버지는 또는 맹인, 그죠? 또는 아버지께서는 또 뭐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목적어를 보완하는 목적격 보호가 들어갔을 때 문장이 완성이 되는 5형식입니다. 기본은 그런데 이렇게 5형식의 패턴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을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동사가 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주게 이런 동사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써주게. to를 빼고 넣고의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as 보호를 써주게. 이런 식으로. 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면 되고, 자,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를 꼭 써주게.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5형식은 좀 더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 패턴의 핵심 흐름이 있는데 5형식은 좀 더 그거보다 자세한 패턴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투부정사를 쓸 거냐, 원형 부정사를 쓸 거냐, as 보호를 쓸 거냐, 가짜 목적어를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는 4개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사는 플로우 차팅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1의 동사편의 1번 문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에서 가장 어색한 거, 어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어색하다. 1번, 그에게서는 악취가 난다. 자, smells의 동사를 밑줄 칩니다. smells, 방금 얘기했지만 오감각 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호는 지금처럼 badly 부사가 나와야 됩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badly의 ly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기초 영어.
주로 명사에다가 man, woman 썼습니다. 여기다가 ly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 man이 그러면 남자다운 이런 뜻이고요. woman이 그러면 여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이때 언어도 차별이 되게 심해요. 남자는 남자다운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자는 여정스럽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죠? 이 언어 자체가 벌써 남녀의 차별을 뭔가 알게 모르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형용사 그죠?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ly를 딱 치게 되면 얘는 부사가 됩니다. 방금 전에 bad 하면 나쁜이었잖아요. 그죠? 이 나쁜에다가 ly를 딱 붙이게 되면 나쁘게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나쁘게.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번이 답이네요. 자, 두 번째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be used to living. living이 중요해요. 두 번째에서는 be used to 하고 이렇게 동사 원형을 붙여서 투부정사 패턴이 나올 때 하고 be used to 이렇게 동명사 패턴이 나올 때 하고 다르죠? 여기가 무지무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얘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수동태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했어요. 익숙하다. 그래서 이때 익숙하다는 의미의 used와 대체할 수 있는 형용사가 accustomed, 익숙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accustom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그러니까 맞고요. 세 번째, 그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겁낸다. be afraid of, 당연히 전치사 of도 be 두려워하다, afraid of라는 전치사도 여기도 당연히 동명사가 들어가야지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원형이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다. 자, 그래서 go out이란 말은 외출하다는 뜻도 있고요. 구어적 표현으로는 데이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4번. 중요한 것은 사람 됨이지 재산이 아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4번에서는 not A but B 문장이죠. Not A but B. 자, not A but B가 뭐예요? 상관접속사죠. 상관접속사. 그때 이 중간에 있는 but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A, B를 병렬관계로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what절이 명사절로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진 재산, what와 당신의 인격 이렇게 명사절 A, 명사절 B가 병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사람 주어 have 동사는 재산, what 사람 주어 비동사는 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다음 중 어법상 적절치 않은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은요. hurry up 이게 명령문입니다. 서두르시오 한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 뜻이고 or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스에 늦을 것이다. 버스 타는데 늦을 것이다. 맞잖아요. 이때 or 자리에 and를 주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How was your first fishing trip last Sunda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how는 like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How was your fishing trip? How was your first fishing trip이네요. Sorry. How was your 최초 first fishing trip? 그 다음에 last Sunday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게 반드시 있어요. 항상 이렇게 소유격, 최상급 할 때는 소유격을 항상 먼저 쓰는 겁니다. the first처럼 더와 소유격은 같은 중심 안정사, first, second, third, 서술은 후치 안정사, fishing trip은 명사고 너의 첫 번째 낚시 여행, last Sunday는 시간적 개념으로 부사구죠.
근데 여기 how를 썼을 때는 이렇게 필요하지만 여기는 많이 what이라고 쓸 수 있어요. what 어땠는데 was your first fishing trip 이러고 여기다 똑같이 last Sunday 하고 이렇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what이 들어갈 때는요 여기 전치사 like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like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last Sunday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last Sunday 이렇게 씁니다. 이리 써야 돼요. 그래서 what일 때는 어때 썼는데 라는 표현은 what like의 개념이고 how는 그냥 전치사 없이 들어갑니다.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ow was your first fishing trip last Sunday? It was great. It was 그죠? Incredible. 그죠? 아주 엄청났어. 굉장했지. 근데 what was your first fishing trip like last Sunday? 그래야 돼. 얘를 꼭 써줘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re you going to take part in the race too? 자, 여기서는 to라는 게 긍정문의 문미의 to고 부정문의 문미의 either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take part in은 참가하다라는 뜻이죠. participate in. 자, 당신도 마찬가지로 역시 레이스에 참가할 거죠? 그런 의문문입니다만 긍정문의 문미에는 to, 부정문의 문미에는 either. 맞고요. 네 번째, while we are away, 우리가 멀리 있는 동안 could you take care of, take care of? 자, 이건 돌보다는 뜻이죠. 우리의 식물을 돌봐줄 수 있습니까? 화분 좀 살펴주실 수 있나요? 그죠? 여름에, 한여름에 며칠 물 안 주고 여행 가면서 또 물 안 주고, 그죠? 갔다 오면 다 시들어 죽죠. 그럴 때 좀 돌봐달라. 또 큰 문제 없습니다. 쿠주의 개념은 정중한 표현, 우주의 개념도 정중한 표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hat man, 그 사람, playing soccer with those boys. 저 소년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이게 주어기 때문에 is Mr. Brown. 수일치 문제죠. 대한민국 시험 문제, 수일치 문제. 거기는 뭐 비동사 R을 is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5번이 정답. 자, 3번 가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에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는 통금 시간을 청소년을 괴롭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에는 오형식 패턴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형식 패턴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보면 look upon이라고 있어요. look upon. 이 자동사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대로. 자, look upon 하면 A, S, B 구조의 문장을 뒤에 두라. look upon이라는 동사가 나는 뒤에 이렇게 두어라고 지배 능력을 다머넌스를 빡 펼쳐요. look upon ASB. look upon은 ASB를 두도록 하시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동의어가 있어요. look upon 그러면 마찬가지로 think of ASB 그 다음에 refer to ASB 이렇게 같이 동료가 3개나 있습니다. 타동사 하나로 표현을 regard ASB 이렇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regard ASB인데 regard의 대용어구가 자동사 전치사가 타동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look upon, think of, refer to ASB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A가 더 커피예요. 커피라는 게 통금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as another way가 보어고요. 그 다음에 to hassle 주변을스가 청소년을 괴롭히는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의 부정사죠. 그래서 우리는 통금 시간을 청소년을 괴롭히고자 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딱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 이민자 수가 2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우리 지금 동사 공부하는 거잖아. range라는 거 보세요. range. 그죠? 군대의 레인저가 아니야. 그죠? 거기 보면 range라고 돼 있죠? 몇 번째 동사냐 하면, 그죠? 거기 range라고 돼 있는 거 보세요. 요 range는, 뭐뭐에 이르다.
그 자동사로서 뭐뭐로부터 뭐뭐에 이르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rom 2 million to 10 million 200만 명에서 100만 명에 200만 명에서 10 million이니까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다. 그래서 뭐뭐에 이르다 range라는 표현 잘 기억을 해 두십니다. 자동사로서 뭐뭐에 이르다. 그 다음에 그럼 of illegal immigrants라고 하는 단어 불법적인 이민자들의 estimates 추정치는 이른다. 2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면 불법 이민자 수가 2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보십시다. 여기서는 read란 동사에 밑줄 칩니다. read란 동사를 밑줄 치면 read는 자 우리가 삼형식의 타동사로서 read의 친구를 같이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같이 기억하시냐 하면 read 제거하다 rob 강탈하다 deprive 기초 영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박탈하다. 이 세 가지의 타동사는 그냥 가만히 목적어를 취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까지 나, 제거, 박탈, 강탈 동사는 목적어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동사야. of까지 꼭 써주기 바라네. 그리고 나서 of의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강탈하다, 박탈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에게서 of our suspicions 우리의 의심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 only 오로지 by procuring more knowledge 단지 더 많은 지식을 procuring 그러면 이것을 뭔가 애써서 얻다 확보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보함으로써 잘 돼 있죠? 그래서 3번도 문제였고 4번이네 4번 sign here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in case는 여러분 뭐뭐 하는 경우에 대시 생략된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경우에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it is not valid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otherwise로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접속부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접속부사로. 이 접속사의 기능이 아니라 접속부사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it is not valid 효과가 없어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wait는 자동사로서 for라는 전치사를 가져왔고 두 번째 grow란 동사는 자, 드디어 얘기합니다. grow 성장하다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죠. 상태 유지 동사도 있죠. keep 같은 거 silent keep silent 침묵을 지키다 형용사 보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row 다음에 역시 점점 the classroom grew quiet 조용한 상태가 되어갔다. 교실은 점점 조용해져 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앉아 있었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교실은 점점 고요해져 갔다. 우리 모두는 느꼈다. 약간 초조함을. 자, feel 동사도 nervous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죠. 자, 얼마 후에 선생님께서 enter 들어오셨다. 그녀가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녀가 그죠? 우리에게 말을 하는 동안 pleasantly 명쾌하고 유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we began to smile 우리는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 feel comfortably 틀렸잖아요. feel 동사가 뭐야? 오감갑 동사죠. 그러면 comfortable이라고 해야지. comfortably가 아니고 형용사에 ly 붙이게 되면 부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쓰면 부사예요. 안 됐죠? 형용사로 써준다. 형용사로. 자, 오감각 동사 문제. 5번 가겠습니다. 틀린 문장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삼형식은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우리말하고 같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는 동사도 있고 목적어 뒤에 전치사가 무엇이 붙을지에 대한 동사가 삼형식의 핵을 이루는데 삼형식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삼형식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삼형식이면 타동사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건 이 목적어를 붙이면 타동사인데 여기다 전치사를 사이에 하나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사 주의해야 돼. 대표적으로 marry, enter, discuss. 그죠? 우리말로 보면 자, marry, read, enter, into, discuss about something. 안 돼요. 절대 전치사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동사 기억해야 되고 또 방금 저기서 써 있는 것처럼 목적어 뒤에 이런 전치사를 지정하는 거야. 나는 분리강탈 박탈의 동사로서 목적어 뒤에 전치사 of를 꼭 선택해 주시게나 이렇게 명명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삼형식이 목적어를 가지긴 가지는데 여러분 목적어는 명사 명사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명사 명사구 중에서 누구는 투부정사를 가지고 누구는 동명사를 가지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발음도 잘 안 되네. 중학교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는데도 엄청나게 헷갈리죠. 그죠? 지금도 뭐 아직 완벽하게 외웠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5번에 1번에 consider는 동명사 becoming. 5번에 2번에 made는 불완전 타동사로서 me는 목적어, what I am은 목적격 보고로서 오형식. 자, 4번은 베이스볼 게임은 exciting한 거죠. exciting이라는 것은 흥미로운이라는 뜻인데 사물은 흥미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사람은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I was very exciting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I was very excited. 어디에? 그죠? At the baseball game. 그 베이스볼 게임에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감정류 동사라고 해서 여러분 excite, interest, surprise, satisfied, satisfy, 그죠? amaze, amuse. 뭐 어쨌든 이런 동사들이 감정류 동사일 때는 사람이 주어면 비동사 뒤에 동사 ed의 패턴으로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사물이 주어면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의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I am excited. I am interested. I am surprised. I am satisfied. I am amused. 자, the movie is exciting. Movie is interesting. Movie is surprising. Movie is satisfying. Movie is amaz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니까 4번도 문제 없는데 보세요. 자, 여기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5번에 3번이 답인데 여기에 로브란 동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달달 알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 그냥 필수고 이게 쭉 더 들어가면 내공이 확장되어지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건 실전 문제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로브라는 게 로브는 강탈하다.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어떠한 은행에서, 어떠한 대저택에서 무엇을? 오브 귀중품을. 이 문장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은행, 집이 주어로 빠져. 이게 뭐라고 그래? 수동태잖아, 수동태.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빼는 거야.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빼는 게 아니야. 수동태로 할 때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빼는 거지. 그럼 얘가 주어가 되면 be 다음에 로브드 그리고 위에 부가어 그대로 오브 귀중품 써야 돼. 근데 스틸이란 동사는 스틸 다음에 주어가 여기는 물건, 귀중품만 나와요. 귀중품을 훔치는 거지. 그죠? He stole the car. 그는 the car, 그 차를 훔쳤다. 그 차는 도난당했다. 하지만 he was robbed of the car. 그는 그 차를 도난당했다. 이 뜻이야. 그래서 거기는 I was stolen my purse가 아니라 보세요. I was stolen이란 말은 내가 도난당한 거야. 나를 누군가 훔쳐갔어. 그런 뜻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강탈당하고 말았다. 무엇을? 지갑을 of my purse.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 은행, 집이 주어면 be robbed of 귀중품. 귀중품이 있을 때는 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건이 주어일 때는 be stole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설명 끝.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틀렸네요. 6번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삼형식에서 우리말의 marry, discuss 또는 enter와 같은 성질의 동사가 approach, 타동사입니다. 뭐뭐에 가까이 접근하다. 전치사 없으니까 맞죠? 두 번째, inhabit. live란 살다는 자동사지만 inhabit란 동사는 거주하다로서 타동사입니다. 뒤에 전치사 없이 작은 동물들은 숲속에 살았습니다. 숲속에라는 말이 있어도 small animals inhabited in the wood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건 영어식 사고이기 때문에 inhabited 대에는 전치사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 oppose, 반대하다. 똑같아요. 이런 동사들을 봅시다. 자, 보세요. wait for, 기다리다. await. 그죠? live in, 살다. 어디에 살다? inhabit. 자, 그 다음에 account for, 설명하다. explain. 자, 마찬가지로 arrive at, 도착하다. reach, 어디에 도착하다. 그죠?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들은 자동사로서 전치사를 붙여서 쓰는 동사로, 얘들은 타동사로서 전치사 없이 쓰이는 동사로 의미 하나를 가지고 자동사 전치사가 서로, 그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동사의 모습. 변신의 귀재가 아니고 뭐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oppose는 뭐냐? 이건 object to예요. 쓰려고 했는데 object to 반대하다. oppose 반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어디에 자리하다? in, on 이런 뜻인데 locate, situate는 타동사입니다. 이런 게 바로 여기에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색깔이 딱 등장했을 때 거기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고에 탁탁 지워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에는 3번도 맞고 4번 보세요. objected 다음에 to 없잖아요. to. All the local farmers objected to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 또 나왔네요. feel이 무슨 동사야? 1번에 감각 동사잖아요. 느끼다. 그죠? 자, feel bad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죠.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에 관해서 about the outcome, 결과에 관해서 상심하지 마십시오. Don't feel bad about the outcome.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beyond your control, 당신이 어쩔 수 없는 여건들이 made it 가목적어 for you to do your best,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difficult 목적격 보어. 그래서 it는 가목적어, 4번 이하는 진짜 목적어. 그래서 아까 오형식에서도 가목적어를 쓰는 동사 기억하라고 그랬죠? 또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동사편의 문제뿐이 아니라 어떤 모든 챕터의 그저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시기들 동사들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떤 성질의 어떤 형식의 패턴인지를 알고 이거 처음 보는 동사인데 그러면 그거 딱 형광펜으로 쳐놨다가 그저 거기다 광선을 팍팍 쏘면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왜냐?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시문 이런 거 있다가 여러분이 그런 동사를 발견했다. 걔는 반드시 시험거리예요. 반드시 시험거리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자, 8번 어법상 옳은 문장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resemble도 전치사 뒤에 붙이면 안 돼요. 닮다. 그 다음에 3번
goes badly가 아니라 go bad 앞에 나왔었죠. 틀렸고 4번도 enter into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다는 뜻이 아니라 enter는 들어가다이고 타동사로 들어가다이고 enter into는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그래서 뒤에 자동사가 붙으니까 전치사가 붙으니까 자동사인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맞는 건데 보세요. 이 complain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또 complain도 어떤 사람은 complain of, complain about. 그런데 선생님 거기 complain to가 되나요? 되죠. complain은 자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자동사인데 뭐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어떤 팩트가 나오는 거지. 팩트. 어떤 팩트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야. 근데 to는 어떤 사람에게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complain to 다음에 사람인가 봐봐. 사람이잖아. me. about 다음에 뭐 있어? his bad manners. 딱 맞잖아요. 제대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 자동사도 전치사를 바꿔가면서 의미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자동사를 정복할지 좀 감이 잡히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죠. 마구마구 외워서 이유 따지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풀면 되는데 우리말 마더텅도 어려운데 영어를 그렇게 무작정 하기에는 좀 너무 방대하니까 개념을 잡으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8번에 1번이 맞고요. 9번. 자, explain. 이 동사 특징이 뭐예요? explain. 자, 하나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전수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이제 약간 시간이 10분 정도 오버는 됐는데 그렇게 한번 개념을 잡아주고 가야지 여러분 또 딴 데서 공부하시다가 이것만 딱 찍어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위해서 요점이 간단히 앞에 들어갔습니다. 기초부터 쫙 공부해 왔다면 뭐 잔소리 같으면 빨리빨리 넘기세요. 앞에 부분들. 그리고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되는데 그죠? 다른 곳에 막 서핑하고 다니시다가 여기 이것을 처음으로 들리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루에 이 강의가 노출되는 횟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몇백 명씩 이 강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손님이라면 제가 그런 손님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explain. 이게 연예인 고백 동사라고 제가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게 뭘까? 연예인 A씨가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 이 친구야 고백하다. 뭘 고백하겠어? 연예인들이 주로 매스컴 타고 그죠? 앞에 나와서 호텔에서 또는 뭐 컨퍼런스 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대부분 나오면 뭐 영화나 이런 거 찍으면 홍보하러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실을 고백을 하는데 누구한테 고백해요? to 기자단. 자, 여기다 연예인 A씨라고 안 하고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그죠? X 기자단한테 연락했어. 나 고백할 게 있으니까 모여. 아무도 안 모이죠. 그래서 제가 연예인 굳이 연예인이라고 썼습니다. 연예인 A씨가 연예인들 누구야? BTS.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어떠한 일을 고백하려고 그래봐요. 기자들이 대박 많이 오지. 그럼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어 하나만 있고 두 사람은 삼형식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예인 고백 동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형식 불가동사야. 잘 보세요. 잠깐 앞에 5개 얘기했습니다.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연예인 A씨가 고백하는 거야. 어떤, 그죠? 영화 출연을, 은퇴를, 커밍아웃이라고도 하죠. 은퇴를, 이런 것들을 막 기자들에게 발표해. 프레시가 막 터지지. 기자가 막 질문을 던지면 상황을 설명해. describe, explain. 그리고 또 멋진 요즘에 X 기자가 보니까 어디에 같이 다니는 여인이 있던데 그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지.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 그죠? 잘 사귀고 있는 사람이다. introduce,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confess, describe, explain, introduce, suggest, 제안하기도 하고, 연예인이 고백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시다시피 이게 사형식이 안 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plain 다음에 저 뒤에 대절이 나왔어. 잘 들어요? 이게 지금 대절이 여기 있는 거야. 대절을 여기다 딱 쓰고 to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절 안에서 써봐. 그러면 여기 있는 대절 속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럴 때는 to 사람은 누구 거야? 이 동사들은 나 목적어 뒤에 전치사 to 사람을 꼭 써달라고 자기의 권력을 여기까지 뻗치고 있는데 얘를 대절 속에 넣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대절을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to 사람이 나와야 돼.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교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the French scientists set up the new theory 그러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다. establish 했다는 set up, establish. about genetics, 유전학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는 설명을 우리들에게 하셨다. confess, describe, explain, introduce, suggest, 또 announce. 드디어 이제 announce, 발표하다. 그죠? 주로 발표하잖아. 발표하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상황을 묘사하고, 고백하고, 누가 하는 거야?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야? 기자들에게 연예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 발상, figure it out. 연예인이 고백하는 거야. 그거는 사형식이 안 돼. 삼형식으로서 to 사람을 늘 가지고 다니지. 대절이 길면 뒤로 보내.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웃긴 게 있어. 얘는 또 주장동사이기도 해. 여기는 멀티플레이어인 거지, 이 동사는. 이 사형식 불가동사에도 끼고 주장동사 suggest가 들어가면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 대절이 들어갈 때. 이것까지 시험에 내기도 해.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 고친 게 뭐냐? to use인데 그 앞에 should be banned. 보세요. 지금 앞에 문장이 수동태라서 그렇지 이렇게 수동태가 됐다는 거는 원래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기 있는 주어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여기서 목적어였다는 거지. 그러면 ben이란 동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 쓰면 안 돼. 왜? 얘가 금지시킨다는 금지동사거든. 방해금지 동사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 쓰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돼? from ing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도 이 뒤에 from ing는 그대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친구가 누가 있느냐? ben이란 동사의 친구. 자, keep, stop, hinder, prevent, discourage. 여기까지 6개가 바로 수능 단계의 수능의 1단계.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주로 외우는 거야. 이제 2, 3학년 때 가면 이것까지 외워야 돼. deter, discourage, discourage 했고요. dissuade, disable, inhibit, restrain, 그리고 마지막으로 ban. 그래서 13 동사야. 13 동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3 동사. 11 동사. 11까지만 해보십시오. 11. 그죠? 011. 여러분, 제 젊었을 때 011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응? 011. 그래서 11 동사들이 바로 방해금지 동사로 쓰인다. 물론 얘들이 자, 이 동사는 변신의 기제라고 해서 하나만 보여줄게. 여기 있는 stop 그러면 stop to 부정사는 잠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동명사는 뭐뭐 하는 걸 중단하다. 그렇게 삼형식 같은 삼형식인데 방해금지 패턴이 아닐 때는 얘도 stop은 세상에나 to 부정사를 취하기도 하고 동명사를 취하기도 하면서 이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야. 같은 목적어를 취하는데도 의미가 바뀌어. 그 다음에 keep 동사는요. 이렇게 또 변신을 해. keep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해 금지할 때는 여기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의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얘가 방해하다, 막다일 때는 from ing를 쓰는데 이게 keep이 계속해서 유지동사일 때는 유지 지속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그냥 ing를 써. 이게 바로 이제 점점 이렇게 살찌우는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점점 살찌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늘려가서 마지막에 쫙 정립이 되면요. 뜩 문장만 보기 시작하면 뒤에 나온 패턴이 쓱 여러분 쭉 가면서 주어 읽고 동사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사에 대한 뒤쪽에 나오는 문장의 patterns,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은 벌써 예측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해석이 저절로 돼. 그걸 막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입으로 뱉으면 그게 스피킹이야. 그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스닝 테스트가 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동사의 힘입니다. 자, 좀 시간이 오래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